가고 싶고 있는 사회예요. 동료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강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 시민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십니다. 꿀상 또 이렇게 법률위원회도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2달 전까지 금속에 있다가 이제 옮겼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매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이게 사실은 원래는 보통 강의할 때 별도의 주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 약간 이제 좀 짧은 강의로 보통은 사실 많이 하는데, 이게 교환을 작성하다 보니까 올해 새로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약간 좀 짧은 강의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 교환을 좀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성희롱 관련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조사 의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조사 의무가 있고, 그 조사하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 조사 진행 중에 그 피해자가 원하면 이제 적절히 이제 그 가해자하고 좀 이제 떨어뜨리는 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그 제도를 기본적으로 좀 본따서 만든 것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 측면에서는. 근데 현재는 어쨌든 성희롱보다는 많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성희롱, 죄송합니다. 인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이, 보통 근로기준법 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직장으로 되어 있죠. 직장이란 개념이 사실은 많이 법률 용어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게 앞으로 어디까지 좀 넓어질지 좀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 매뉴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용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와의 관계, 이것도 직장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그때에도 사용사업주에게 어떤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는 어떠냐에서 노동부는 그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해설을 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도에 이제 어쨌든 원청이 부당노동이 사용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석론으로 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됩니다. 즉, 그것을 또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 자체가 이제 우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부 매뉴얼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관계는 사실은, 관계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 엄격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적 측면, 뭐 예컨대 어느 사업장에는 그 뭐 어느 학교 출신이 많다더라, 남성이 많다더라, 어느 지역 출신이 많다더라,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의 우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뭐 인사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공식 지휘 체계는 아니지만 관계 우위를 이제 그 점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인데, 그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희롱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업무의 수반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성희롱 자체가 사실 업무의 수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그 자체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판단이 사실은 그 좀 애매한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를 죄송합니다. 적정 범위를 넘어야지 이제 되는 건데요. 적정 범위가 넘으려면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이제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